이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고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가깝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죽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텐데 딱 그 포장지만 봐도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이지원 봉화마을 생각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저게 옛날에 좀도둑들은 원래 밤중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건데.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게요.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부지런히 들어가 보죠. 네. 뭡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이 지난 25일 압수수색했던 창고와 층은 같지만 또 다른 장소입니다. 예. 검찰은 이곳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대통령 기록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적이 있는데 네. 청계재단 설립하면서 지금은 소유권은 이전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전 대통령하고 관계 없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허.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문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다. 이 검찰이 일주일 사이로 두 차례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다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했느냐. 그거였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막상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문서 파일이나 뭐 그 상자 안에 BH라고 써 있고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고 써 있는 이런 문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검찰도 놀랐을 거예요.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영포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청와대 문건,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명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입니다. 드디어 인정한 게 나온 겁니까?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이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측이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 기록물이 압수됐으니 이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 착오였다. 예. 인정했네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전 대통령 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오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번에도 주어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왜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옮겨놨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착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는. 네. 근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 없어도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들고 그건 나온 달라요. 거죠. 그건 달라요.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이 옮겨놨는지 아니면 다른 참모가 옮겨놨는지가 없잖아요. 나는 모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세 장의 그림이 하나로 겹쳐졌다입니다. 세 장의 그림이 뭡니까? 도곡동 땅 다스 BBK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세 가지 다 그렇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비밀 창고가 어디냐?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예. 포스코 건설과 도곡동 땅 매매 계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 이 김 씨는 1987년 후지기공과 함께 다스를 처음으로 설립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하필 그가 MB가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도곡동 땅 다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지죠. 예.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에 뭐가 있었느냐? BBK 현안보고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BBK 현안보고 문건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같이 있었다. 이걸 겹쳐진다.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 표 도화지에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린 거 아닐까? 참 표현 한번 시적이십니다. 마지막 행간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2의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 기록물이요? 네. 왜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나왔다?
청와대 문건이 폐지도 아니고 왜 다스창고에서 나오겠습니까? 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냈을까요? 왜요? 두고두고 계속 창고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었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가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건이 아니고서야 예.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예. 검찰이 아스물을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오늘 김성환 씨가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옆에서 했는데 어디 가서 요새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 사시는 댁보다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운동장도 넓고요.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참 칼로 망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서류 나오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때 이지원 그거는 정말 억지로 비틀어서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주 그냥 짊어지고 보따리를 싸서 간 거잖아요. 종이로 박스로 가져왔어요. 참. 박스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별걸 다 박스떼기. 박스떼기를 하네. 근데 진짜 어디에가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막 다스 본산에 어디에 다 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가깝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죽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텐데 딱 그 포장지만 봐도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이지원 봉화마을 생각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저게 옛날에 좀도둑들은 원래 밤중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건데 저게 좀도둑처럼 태우기도 그렇고. 파쇄기를 구입을 못했나 보죠. 저 박근혜 청와대는 파쇄기 구입해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캐비넷에 두고 나오고 도망가고 두고 도망가고 여기는 17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처리도 못하고 참. 그러니까 이 영포 빌딩 지하의 압수수색이 이명박의 소환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뭔가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스에 개입해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들. 이거는 지금 우병우 구속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그냥 무단으로 갖고 나왔다고 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일인데요. 이제 MB는 그러겠죠. 이거 나는 몰랐다. 또 모를 누구 수가 하나- 있어요. 그걸. 아니 몰랐다가 많죠. 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왜 그걸 내게 물어보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근데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나니 어디서 물어봅니까? 갑자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이게 대단히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MB하고 붙어가지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붙은 걸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 좀 오미 저기 하고 붙은 건데 근 20년 이제 거의 돼가거든요. 네. 이제 저분 큰 집으로 가실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려나 본데 아유, 이것저것 뭐, 이제 네. 좀 그렇지. 아유 이거 붙은 거 다 띄어내고 지금까지 아유, 음의 기운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네. 자, 그러면 이명박 구속되면 김민석 난다. 뭐 이런 식의. 새가 날아든다. 왜 이러세요? 김민세. 이제 웃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새가 좋은 대세로 거예요. 시작해야지. 새가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때는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민새, 새가 좀 좋아지겠지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이쪽으로 새도 모일 거고. 새날. 자, 넘어가세요. 예, 예. 저도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 죄송하고요. 그동안 저한테 하기 좀 미안하죠? 아니 나는 그게 애청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대신해서 때려준다 그런 의미였지. 사실은 제가 원장님 편이지 누구 편이에요? 저는 이제 양심이 진짜 있으면 한두 번 때려야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김기춘을 공격하고 김기춘하고 맞상대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그 이전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보세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암투병까지 하게 되고 청춘을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 아닙니까? 김기춘 그렇죠. 네, 전 비서실장이. 그럼 그 이전 70년대나 80년대나 이럴 때 엄혹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김민석 원장님이 감옥도 살고 나오고 또 젊은 시절에 정치도 하다가 참 어려운 파란이 시기도 만장했습니다. 파란이 네. 만장했는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이게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역경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팟캐스트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나 듣거나 인터뷰해봤잖아요. 저는 김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권 치하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핍박받고 싸우고 여러분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당차게 싸웠는지를. 그래서 왜 그랬나 제가 몰라.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김종인의 컷오프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 보수적인 사람들의 시각 의식하다가 너는 뭐 했으니까 잘라. 우리 방송이 그런 정치인분들 이렇게 구지하는 방송 사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까방권이라는 건데 저는 김현 대변인한테 까방권 10장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503호가 저기 됐기 때문에 곧 날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요.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은요. 두 번째 인간은 세 장의 그림이 하나로 겹쳐졌다입니다. 세 장의 그림이 뭡니까? 도곡동 땅 다스 BBK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세 가지 다 그렇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비밀창고가 어디냐?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예. 포스코 건설과 도곡동 땅 매매 계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 이 김 씨는 1987년 후지기공과 함께 다스를 처음으로 설립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하필 그가 MB가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도곡동 땅 다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지죠. 예.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에 뭐가 있었느냐? BBK 현안보고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BBK 현안보고 문건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같이 있었다. 이걸 겹쳐진다.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표 도화지에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린 거 아닐까? 참 표현 한번 시적이십니다. 그 마지막 행간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제2의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 기록물이요? 네. 왜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나왔다? 청와대 문건이 폐지도 아니고 왜 다스 창고에서 나오겠습니까? 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냈을까요? 왜요? 두고두고 계속 창고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었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가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건이 아니고서 이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고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가깝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죽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텐데 딱 그 포장지만 봐도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이지원 봉화마을 생각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저게 옛날에 좀도둑들은 원래 밤중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건데.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게요.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부지런히 들어가 보죠. 네. 뭡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이 지난 25일 압수수색했던 창고와 층은 같지만 또 다른 장소입니다. 예. 검찰은 이곳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대통령 기록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적이 있는데 네. 청계재단 설립하면서 지금은 소유권은 이전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전 대통령하고 관계 없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허. 검찰 관계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문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다. 이 검찰이 일주일 사이로 두 차례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다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했느냐. 그거였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막상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문서 파일이나 그 상자 안에 BH라고 써 있고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고 써 있는 이런 문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검찰도 놀랐을 거예요.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영포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청와대 문건,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명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입니다. 드디어 인정한 게 나온 겁니까?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이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측이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 기록물이 압수됐으니 이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 착오였다. 예. 인정했네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전 대통령 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오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번에도 주어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왜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옮겨놨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착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는. 네. 근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 없어도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들고 그건 나온 달라요. 거죠. 그건 달라요.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이 옮겨놨는지 아니면 다른 참모가 옮겨놨는지가 없잖아요. 나는 모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예. 검찰이 아스물을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오늘 김성환 씨가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옆에서 했는데 어디 가서 요새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 사시는 댁보다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운동장도 넓고요.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참 칼로 망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서류 나오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때 이지원 그거는 정말 억지로 비틀고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주 그냥 짊어지고 보따리를 싸서 간 거잖아요. 종이로 박스로 가져왔어요. 박스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별걸 다 박스떼기. 박스떼기를 하네. 근데 진짜 어디에가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막 다스 본산에 어디네 다 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가깝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죽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텐데 딱 그 포장지만 봐도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이지원 봉화마을 생각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저게 옛날에 좀도둑들은 원래 밤중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건데 저게 좀도둑처럼 태우기도 그렇고. 파쇄기를 구입을 못했나 보죠. 저 박근혜 청와대는 파쇄기 구입해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캐비넷에 두고 나오고 두고 도망가고 여기는 17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처리도 못하고 참. 그러니까 이 영포 빌딩 지하의 압수수색이 이명박의 소환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뭔가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스에 개입해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들. 이거는 지금 우병우 구속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그냥 무단으로 갖고 나왔다고 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일인데요. 이제 MB는 그러겠죠. 이건 나는 몰랐다.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니 몰랐다가 많죠. 다스는 누구 거예요? 왜 그걸 내게 물어보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근데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나니 어디서 물어봅니까? 갑자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이게 대단히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MB하고 붙어가지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붙은 걸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 좀 오미 저기 하고 붙은 건데 근 20년 이제 거의 돼가거든요. 네. 이제 저분 큰 집으로 가실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려나 본데 아유, 이것저것 이제 네. 좀 그렇지. 붙은 거 다 띄어내고 지금까지 음의 기운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명박 구속되면 김민석 난다. 뭐 이런 식의. 새가 날아든다. 왜 이러세요? 김민세. 이제 웃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새가 좋은 대세로 거예요. 시작해야지. 새가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때는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민새, 새가 좀 좋아지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또 이쪽으로 새도 모일 거고. 새날. 자, 넘어가세요. 예, 예. 저도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 죄송하고요. 그동안 저한테 하기 좀 미안하죠? 아니 나는 그게 애청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대신해서 때려준다 그런 의미였지. 사실은 제가 원장님 편이지 누구 편이에요? 저는 이제 양심이 진짜 있으면